2025년 6월 17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APR이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2020년 320개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안정적인 무기고를 유지하는 동안 베이징은 핵탄두 수를 늘리는 동시에 배치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DF-41, JL-3 미사일을 탑재한 타입 연구유육 잠수함, 자폭형 UAV 초음속 미사일 DF-17 등이 그 예다. 간수 신장 내몽골에 새로 건설된 3개의 ICBM 사일로 기지 각 100, 120개의 발사대를 포함과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은 중국이 최소 억제 전략에서 즉시 발사 준비 교리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대담한 행보다. 베이징은 무엇을 노리는가? 대만을 억제하려는 것인가?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동맹에 도전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중동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를 구축하려는 것인가? 핵무기 증강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중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는 의문을 낳는다. 중동의 혼란 속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반미축을 구축하며 이란을 아시아 밖의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분석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 질문들을 다층적으로 탐구한다. 중국의 전략적 계산 핵무기와 중동의 혼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5가지 메시지를 미국과 세계에 보내는 것이다. 대만과 동아시아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미국 주도의 동맹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제1, 제2 섬사슬에서 중국의 억제력을 강화. 중동에서의 간접 영향력 이란을 통해 미국의 중동 전략을 견제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 나토에 대한 경고, 중국을 단일 세력으로 포위하려는 시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국내 여론 중국이 더 이상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군사 초강대국임을 과시. 2025년 6월 중동에서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한 간접 지원을 통해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프라이트라다 예시아의 6월 13일 보고에 따르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상공의 항공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ADS-B 신호를 차단한 결과로 보인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란이 사용하는 샤헤드 238 UAV가 중국산 레이더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란이 중국의 첫 번째 아시아 밖 대리 세력 프록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러시아의 시리아와 유사한 모델로 중국이 군사 지원 간접 억제 전략 실험 미래 비아시아 전장 준비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와 글로벌 질서 재편. 중국은 중동의 혼란을 에너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리고 민군 겸용 기술을 교환하며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저장 닝보 항구에서의 전략적 석유 비축은 중국이 전쟁 확대에 대비해 혈액을 저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중국은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구시대적임을 증명하려 한다.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비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지원으로 제재를 견디며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나토와 별개의 양극화된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의 판을 새로 짜려는 전략이다. 이란, 이스라엘, 중국 전략적 삼각관계.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서구 질서의 상징이다. 반면 이란은 반미 혁명 이념의 중심에 있으며 중국에게는 미국의 간접 억제력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다. 이란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혼란을 일으키면 아시아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서구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며 비대칭 전쟁 모델을 실험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며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지만 책임은 회피한다. 이란의 UAV 공격, 후티 반군의 유조선 공격, 헤즈볼라의 저강도 전쟁 모두 중국의 직접적 연루 없이 진행되며 이는 중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중국 태평양에서 중동까지의 핵 대결.
트럼프 2000년 정부 하에서 미국은 전략적 초점을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했지만 중국은 이란을 통해 미국을 중동에 묶어두려 한다. 이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미 5함대는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고 7함대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중국은 제1섬 사슬에서 필리핀의 암초를 점령하고 대만 상공에 제16B 전투기를 띄우며 러시아와 일본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미국을 압박한다. 이는 미국이 중동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만드는 추계 확장 전략이다. 핵무기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최초 타격 무력화 전략을 유지하지만 중국은 즉시 발사 교리로 전환하며 이란이 중국제 무기를 사용해 미군이나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중국 내 민군 겸용 공급망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제재에서 산업 제재로 나아가 전술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다. 결론 혼란 속의 전략가 중국은 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혼란을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다. 저렴한 석유 서구 공급망의 혼란, 태평양에서의 미국 집중력 약화는 중국의 전략적 승리다. 그러나 이 게임은 위험하다. 작은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동은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다. 미국은 결정적 시점에 행동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단호해야 하고 이란은 회색지대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전쟁 없이 게임을 끝내려 하지만 역사적으로 혼란을 조장한 자가 적절히 멈추지 못하면 대가를 치른다. 과연 누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며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란다.